안녕하세요. 뉴스앤이슈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선 부정선거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법적 판단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타임라인으로 보는 부정선거 의혹 전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후 일부 보수 진영과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시 후보는 당선 이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진영 내부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그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헌정질서 위기를 언급합니다. 이후 이 조치는 내란 선동이라는 반발을 불러오며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집니다. 2025년 1월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며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며 파면됩니다. 이 윤석열 측의 주요 주장과 논쟁 포인트: 전산 조작과 해킹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집계 시스템이 외부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중국 장비 연루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 일부 유튜버들과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대량 위조, 득표율 조작 등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계엄 이유 중 하나로 들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감사원장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위기감. 윤 전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야당의 시도가 형사, 사법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조치로서 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3법적 판단과 사회 반응.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실체가 부족하며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봤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윤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법원 판결. 2020년 이후 제기된 수십 건의 부정선거 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정원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은 없다,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적 반응.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정당한 우려인지 정치적 프레임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는 이를 선거 불복, 헌정 질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한국 정치에 중대한 파장을 남겼으며 법적 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로 귀결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선거제도 개혁, 정보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앤이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